앙상한 몸은 앉아있는 것도 버거워 보일 지경입니다. 골격이 드러나 움푹 파인 볼과 눈자위, 살가죽 위로 가시처럼 마른 뼈가 드러나 보입니다. 다리도 엄청 가늘어요. 이 팔목이랑 다리랑 비슷해요. 그래 이렇게 한평생 이렇게 가요. 평생을 이런 몸으로 살았다니요. 키랑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엄청 가벼워 보이시는데. 키는 알겠어요. 수가 있으면. 예?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키는 뭐 제가 보면 또 제가 보면 키는 뭐 많이 크나? 키를 재보려는 듯 벽에 몸을 대보는데요. 180cm를 넘는 성인 남자와 나란히 서보니 마르고 왜소한 체구가 확연합니다. 말랐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야윈 몸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안타깝습니다. 안구가 드러날 정도로 움푹 파인 눈과 볼, 그리고 깊은 주름이 가득한 입가. 올해 52살의 남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저는 몸이 약했어요. 태어났을 때는. 그런데 나야 살도 안 찌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예? 키도 안 커. 이렇게 살았다니. 한평생 살이라곤 쪄본 적도 건강해본 적도 없다는 남자. 그는 대체 무슨 병을 앓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의사를 찾아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50세지만 사실 엄면 뭐 150세 그런 것처럼 그 노화의 속도가 그 정상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3배 정도 빠른 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이세요. 신체 나이가 150세라고요? 흔히 조로증으로 알려진 베르너 증후군은 아직까지도 그 치료법이 밝혀지지 않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20대 전후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이분은 지금 20대를 넘어서 50대가 되도록 사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큰 기적입니다. 구수한 밤 냄새에 허기가 몰려옵니다. 그냥 반찬이 많이 없어도 밥이 좋아야 단맛이 좋아. 나는 그거야. 오늘 반찬은 물김치와 가지나물 2가지인데요. 냄새 좋네. 밥 먹게. 밥을 먹을 때 중요한 건 반찬 가지수가 아니라는 인철 씨. 무엇이든 그 싱겁게 먹어야 좋은지라. 그 맵고 짭고 하는 거는 잘 안 먹었어. 살점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마른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건 다 밥심 때문이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맛있게 먹는 것. 한 술 두 술 크게 떠서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데, 그렇게 먹다 보니 어느새 한 그릇 뚝딱입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설거지 시작. 이렇게 야위고 가냘픈 몸으로 설거지만큼은 기운차게 합니다. 여간 야무진 손길이 아니군요. 설거지 하시기 안 불편하세요? 괜찮아요. 나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세요? 심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왜 치우고 일하는 건데. 눈이 안 보이세요? 조금 보여. 조금 보인다, 가진죠. 내가 이렇게 되니까, 좀 안 되니까 이러고. 다 해요. 네, 천천히. 내가 한다는 데까지. 이렇게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때는 나이가 한
2살 땐가 그쯤 내가 나왔지. 그 동생이 그 1학년 입학될 때 내가 나왔어요. 내가 생각에는 네가 이제 먹고 학교 다니니까 내가 나간다 내 마음으로 말은 안 했지만은 내가 나왔어요. 네. 어린 시절 인철 씨와 동생을 할머니 집에 맡기고 어머니가 사라진 다음 동생을 위해 입 하나라도 덜 자는 생각에 집을 나왔다는 인철 씨. 거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국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졸업병이 찾아오리란 건 상상도 못했답니다. 원망스럽진 않으세요? 그런 거는 말은 거 그런 것도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예,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은 좀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세요? 예. 다음 날 웬일인지 인철 씨가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느닷없이 복도에서 야호를 외치더니 맨손 체조를 시작하는데요. 바람 쐬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바람 쐬는 거. 운동도 하고. 체조를 하는가 싶더니 살짝쿵 스텝까지 밟는데요. 자, 이번엔 1, 2, 3, 4. 하하, 보통 흥부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홀로 생활하는 인철 씨를 위해 이틀에 한 번씩 반찬을 챙겨주고 있다는 이웃 형님 송휘윤 씨. 이렇게 함께한 지도 30년이 넘었다는데요. 미역국에 깻잎, 김치까지 오늘 점심상은 푸짐합니다. 뭐야? 자, 한 번 더 먹어라. 자, 손수 반찬을 올려주고 밥까지 떠먹여주는 형님 앞에선 마치 아이라도 된 듯한데요. 그런데 젓가락을 쥔 형님의 손이 어쩐지 심상치 않습니다. 손이 좀 떨리시는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뭐 하나 반하기가 좀 있다 하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80분이 30살 차이에도 형제처럼 친구처럼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두 사람. 형님은 그저 인철 씨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으니 더 좋기만 한 밥맛. 아, 다 먹다. 다 먹다. 형님도 한쪽 다리를 잃고 몸이 불편한 상황. 하지만 동생을 대신해 싱크대 앞에 섭니다. 설거지까지 해주세요. 아무래도 내가 낫거든. 형님은 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철 씨를 도와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 내친김에 시장까지 들렀는데요. 그런데 여긴 여성복 매장 아닌가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기 누구 옷 사러 오신 거예요? 여기 내가 입으려고 총각. 워낙 체구가 작다 보니 맞는 옷 찾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돈도 없네? 제일 작은 치수인데도 어째 좀 큰 듯합니다. 아, 그래, 좀 크다 칼. 이제 조금 적은가. trench복인데요. 사이즈 입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예, 사이즈가 저희가 다 크게 나오는 편이라서 더욱이 치수가 안 맞으실 거예요. 모처럼 나왔으니 인철 씨 가을 옷 하나 장만하려 했건만 남들에겐 별것 아닌 쇼핑도 어렵기만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른 매장에 들러보는데요. 책이 너무 왜소하면은 이런 데서는 사이즈 맞는 사이즈가 없어요. 그럼 어디 매장으로 가야 돼요? 아동복이죠, 아동복.
아, 동보. 옷 사는데 힘든다. 그러게요. 옷 사기 힘드네요. 힘들고. 아동복 사러 가면 안 돼요? 아, 놈들은 살벌 이렇게 작더라고, 팔이. 팔이 작더라고. 아동복은 팔이 작아요. 야, 이거만요. 팔이 작으면 이렇게 올라가거든. 아, 하하, 그래도 바람이라도 쏘인 게 어딥니까? 제작진은 인철 씨와 함께 안과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몸무게를 재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인철 씨의 체중은 얼마일까? 세상에 25kg이라고요? 선생님 25kg예요. 아, 25kg? 예. 아, 또 이거 많이 올라갔네. 올라갔어요. 아, 한 개 더 올라갔네. 앉으시고 이제 눈 검사를 받을 차례입니다. 자, 바람 살짝 끌어보세요. 네, 옳지. 네. 인체 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노화가 진행된다는 눈. 인철 씨는 어떤 상태일까요? 병원을 좀 다니셨으면 좋은데 다니시기가 또 걸음이 불편하셔갖고 눈썹 조금 뽑을게요. 우선 눈을 찌르는 속눈썹부터 뽑고 눈에 낀 익상편을 제거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네,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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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마워요. 네. 지금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로증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각막에 이제 안구가 많이 돌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서 가장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안검이나 결막, 각막이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현재는 다 유착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왼쪽은 실명되어 있는 상태이고 오른쪽은 우리가 말하자면 거의 실명에 준하긴 하지만은 근거리 한 1m 정도에서는 손가락이 움직이는 정도를 감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저시력 상태입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시력이 괜찮아질 수는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거라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그런 치료를 주기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왼쪽 눈처럼 우환도 같이 시력 상실이 예상이 됩니다. 분들을 수소문 해봤는데 어머님은 현재 돌아가셔서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게. 예. 아, 그러면, 예, 들었습니다. 예, 엄마 돌아가셨다고요. 예. 예. 그때는 만났는데, 예. 예, 그때는 영 먹고 그랬는데, 아, 그래.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가족, 그리고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시력. 이렇게 인철 씨의 마음은 부스러지고 마는 걸까요? 며칠 후 제작진은 두 사람을 위해 다시 한번 추억을 선물하기로 했는데요. 형님과 함께 또 한 번 여행을 가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는 인철 씨. 시원한 바닷가에서 추억을 쌓는 많은 사람들. 좋잖아, 그래. 두 사람은 그저 앉아있을 따름입니다. 다리 아픈 자신 때문에 갈 곳도 못 가는 게 아닌가 미안한 형님. 하지만 인철 씨는 형님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야, 다음에도 같이 오자. 예. 그럼 쓰는 형님이요. 그래야 형님이 몸이 괜찮아요. 이래가지고, 가고 이래 딱 서가 둘이 앉아서 한번 찍어봐라. 하나, 둘, 셋. 안정원 씨의 이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직접 만든 도구로 얼굴을 씻고 머리도 감습니다. 그 다음은 뭔고 하니 얘 또 뭐예요? 면도려고 만들었죠. 아, 면도기예요? 네. 왼쪽 팔에 면도기 달린 의수를 끼고 쓱쓱. 페트병에 면도기를 고정시킨 건데요. 이렇게 의수를 손수 만들어 쓴다는 종원 씨.
얼른 보이는 것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니 불편한 거 맞는 거죠. 제가 꼭 써야 되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남지켜야 되는데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지키고 이제 제가 만들어 이제 직접 사용하는 거죠. 옆에 달려있는 건 또 뭐예요? 이거? 네. 이거 이제 기 간지럽거릴 때, 네. 기 팔 때 이렇게 쓰죠. 딱 이제 기를 팔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기능은 바로 코털 정리. 가위질 한 번이면 손질 끝. 이렇게 종원 씨는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출근합니다. 동도 트지 않은 새벽, 술에 달린 세발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향하는데요. 세발 자전거의 속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갑자기 자전거를 멈춥니다. 한쪽 팔로 기다란 철제 고정대를 옮기더니 이번엔 의자까지 나르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한번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시간 나면? 아시는 분이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네. 매일 아침에 와서 그랬죠. 그래요? 편의점 파라솔 설치를 돕는 것이 종원 씨의 첫 번째 일과.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딴 사람들 시방 나이가 들어서 남분들부터 더 나아요. 당연한 일인 듯 이웃을 돕고는 다시 출근길에 나섭니다. 그런데 또 멈춰 서는 건 왜일까요? 이번에는 바로 생업 때문입니다. 폐지를 모아 파는 것이 종원 씨의 일. 발을 이용해 빈 상자를 정리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폐지를 쌓을 땐 왼쪽 어깨와 팔을 쓰는데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불편한 양팔을 대신할 요령도 생겼고요. 작업하는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맨날 하다 보니까 이제 못 쓰는 거. 수레를 매단 세발 자전거 역시 종원 씨가 손수 만들었습니다. 양손을 쓰지 않고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데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하루에 15km 이상을 달리며 폐지를 모은답니다. 그런데 자전거에서 내리는 종원 씨. 끈을 연결해 어깨에 매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자전거와 짐수레를 끌며 가파른 길을 오릅니다. 어째 자전거가 더 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줄은 뭐예요? 이걸 힘들 때 끌고 가는 거예요. 힘들 때? 어디 잘못하면 못 올라오니까 네. 어깨를 끌고 가야 돼. 팔도 끌어야고. 오르막에선 온몸으로 끌고 내리막에선 온몸으로 버티며 힘겹게 도착한 고물상. 47. 한나절 내내 고생한 보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형편없는 날도 있고 이제 많이 나오는 날은 많은데 보통 경우는 100에서 150 사이라고 봅니다.
물 한 컵만 주셔야지. 됐어. 됐어. 오다 먹고 왔어. 고맙습니다. 시원한 물 한 대접이면 금세 기운이 솟아난다는 종원 씨. 남보다 더 힘을 들여도 남보다 더 적게 버는 날이 많습니다. 많이 보셨어요? 많이 벌구나. 3,600원. 3,600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파도 쓰신다. 용도별로 의수의 종류도 가지가지. 그런데 종원 씨 또 뭔가를 들고 나옵니다. 그거는 뭐예요? 아, 이거 이제 국수 집어넣어야죠. 네? 국수를 넣는 데 쓰는 의수가 있다고요? 정말 기가 막힌 솜씨네요. 이거 사나요? 딸 선화 씨가 퇴근에 귀가했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뭐하고 있었어? 아, 국수 쌈장. 의수를 새로 만들고 바삐 요리를 준비한 건 바로 이때를 위해서였나 봅니다. 아빠가 손수 만든 요리로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빛을 발하는 페트병 의수. 이렇게 숟가락이 달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표정이 편치 않아 보이는데요. 좀만 기다렸다가 오면 밥 먹으면 되는데 맨날 내가 뭐 먹으니까 혼자 해갖고 아, 그 아들이 좀 차려주면 좋은데.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죽은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지 뭐 사는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냥 산책 다녀. 한잔 다녔잖아. 가만히 있으래 누가? 아니 일하지 말고 그냥 일 안 하는 마실이나 다니라고 동네에. 마실? 네. 나랑 선아. 아니 동호회 다 일했는데 산악 어디 동호회 가가지고 어디 아저씨들이랑 막걸리나 그래 그래 그런 거나 해. 차라리 뭐 한다고. 그냥 속 터지면 못 살아 나는 속 터지. 아빠를 보는 남매의 속이 타들어가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빠 저 처음 사고 난 날 그것도 굳이 아빠가 안 해도 되는 건데 네. 아빠가 또 나서서 하겠다고 그 자기가 전기줄 치우겠다고 해가지고 올라간 거래요. 지금부터 13년 전 남의 일을 대신하다 그만 감전사고를 당하고만 종원 씨. 양팔을 잃은 채 살아가야 할 가혹한 운명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종원 씨는 갖가지 의수를 만들어가며 사고 전보다 더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고맙고 존경스러운 만큼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 아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낫겠어? 누가 그렇게 가만히 있으래? 그러면 일 안 하는 거 가만히 있는 거지 뭐. 몸 힘들게 하지 말고 하고 싶었던 거. 근데 뭐 태생이 그런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잖아. 힘들어 조금 이해해 선아. 싫어. 어디 올라가서 내가 위험한 일 한다 그러면은 좋아. 맨날. 맨날 아 위험한 일을 왜 해? 내가 하는 게 위험해? 아빠 일하는 게 위험한 거 아니잖아. 위험하지. 뭐가 위험해? 남들은 팔도 없는데 어떡해. 아, 팔 없는데 그게 뭐가 위험해? 넘어지고 그러잖아. 겨울에는 미끄러져서. 걱정하는 딸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모처럼 부녀가 함께 외출에 나섰는데요. 어딜 가려는 걸까요? 차 타고 가시는 거예요? 아, 운전은요? 근데 제가 끌고 가야죠. 운전하신다고요? 괜찮으세요, 진짜? 능숙한 핸들링이 돋보이는데요. 사고 전 운수업에 종사했던 터라 운전 실력은 수준급이라네요. 딸은 운전 못해요? 아니 해요. 할 수 있어. 근데 왜 아빠한테 맡겨요? 아직은 아빠가 더 잘했어. 그래요? 절망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원 씨는 양팔이 없는 장애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소중합니다.
그만. 우리 기뻐진 날인데 오늘이. 그 원래 오늘 날죠. 오늘이요? 응. 오늘 생일이에요? 네. 어머니? 아침에 생일날 아침에 사간식을 먹고 나가지고 그렇게 변을 당해가지고 기막히게도 13년 전 생일에 사고를 당했던 종원 씨.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 갔어요. 아 어떻게 그러면은 뭐 침대에서 그러면 뭐 좋지 의사들이 집 비끼고 뭐 난리가 났어. 아이고 세상에. 그랬구나. 팔을 잘랐댄다고. 아유 잘라서 어떻게 해놨냐고 내가 그랬더니 지금때까지 고생이야. 뭐 고생이에요. 지금 아무튼 안. 고생이지 뭐니 그게. 저 팔이 없어 자꾸 싫으냐고. 뭐가 어떠지 난. 사는 게 걱정이야 그냥 무조건. 아 사는 거 그냥 살잖아요. 여기까지 살았는데 뭐 10년 넘게 살았는데 뭐 앞으로 뭐 사는 약간 살겠지 뭐. 아프지만 않으면 그죠? 어머니는 당신의 양팔을 도려낸 듯 아픕니다. 그런 어머니 앞에서 아들은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근데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지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뭐 지금 이제 다 있고 이제 나름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건 잊고서 이제 살아야죠. 아프가 중요한 거지 뭐 옛날은 얘기가 소용도 없으니까. 왜 이렇게 업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못 걸으니까 이렇게 뒤에서 걷는 느낌이라도 한번 느껴보라고 이렇게 흔들고 다녀요. 걷지 못하는 아들을 위해 시장 이곳저곳을 다니며 걷는 느낌을 알려주고 있다는 건데요. 일어나봐. 인사 한번 해야지. 우차. 이름이 뭐예요? 이게 어디는 거예요? 어디는 때 어디는 아버지를 묻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유신 씨는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아픈 건 아니고요. 나서부터 이제 머리가 이 뇌가 덜 생겨가지고 운동신경 쪽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덜 생겨서 뭐 일어나질 못하고 혼자 앉질 못하고 손발을 못 쓰고 그런 거죠. 뭐 아픈 건 아니고 건강해요. 뇌신경 조직이 발달하지 못해 장애를 갖게 된 아들 유신군. 하지만 아버지에겐 운동 기능이 조금 남들과 다를 뿐 건강한 아들입니다. 모두가 곤히 잠든 시각. 무슨 일일까 갑자기 아버지를 찾는 유신이. 아버지는 얼른 유신이의 자세를 바꿔주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아무리 불편해도 돌아 누울 수 없는 유신이를 위해 아버지는 몇 번이고 일어나 아들의 자세를 바꿔줍니다. 어디 외출을 할 참인가 본데 엄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유신아 아버지 힘들어 그만 가시자 해. 힘 빼고 유신아. 갈 거지? 단호한 유신이의 의견,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엄마의 만류에도 아랑곳 없이 유신이를 번쩍 안아올리는 아버지. 요령 좋게 20살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어머니 어디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유신이 업고 산에 간다고 그래서. 산에 자주 가시는 거예요? 이제 가끔 가는데 이제는 아기가 커가지고 우리도 나이를 먹으니까 아기 어렸을 때야 잘 업고 가는데 지금 자꾸 크는데 더 못하기 전에 더 한 번씩 더 해준다고 하니까
걱정되시겠어요. 걱정되죠. 혼자도 사는 힘든데. 기어이 산에 가겠다는 부자의 고집에 오늘도 엄마는 두 손 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도 결국 따라오셨네요. 방법이 없잖아요. 혼자는 너무 힘들고 집에서 기다리기도 힘들고 같이 가야 마음이 그래도 좀 놓이죠. 제일 처음에 언제 산에 오셨어요? 이렇게 없고.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랑 달라진 게 많을 것 같아요. 키가 크고 얘가 몸무게가 많이 늘고 내가 그만큼 나이가 먹었죠. 어느새 아버지의 목덜미와 등은 땀으로 흥건합니다. 아이가 자란 만큼 더 힘들어지기 마련. 하지만 아버지는 그 무게가 뿌듯합니다. 보다 못한 엄마가 아버지를 잠시 쉬게 합니다. 아버지가 한숨 돌리며 땀을 닦는 사이 엄마가 아들을 살피는데요. 이리도 앉아. 다 젖었나? 다 젖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신이의 다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떠는데요. 왜 이렇게 떠는 거예요? 젖어가지고 차가우니까 이게 오래 쉬질 못해요. 그래서 이게 붙어 있을 때는 엄청 뜨겁잖아요. 게다가 이게 식으니까 땀이 식으니까 오래 쉴 수가 없어요. 유시가 아버지의 체온이 필요한 아들. 아버지는 제대로 숨고를 새도 없이 서둘러 아들을 업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이내 가빠오는 숨소리. 그 소리에 엄마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아들한테 건강한 몸을 못 줘서 이게 걸으면서 고행한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걷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무엇을 해줘도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 어쩌면 아버지가 지고 가는 것은 아들의 무게가 아닐지 모릅니다. 부모이기에 태산 같은 마음을 지고 가는 거겠지요. 어느덧 정상이 저 앞입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아들의 응원에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 아버지. 삼자 보여 삼자. 이제 정상이다. 드디어 도착한 정상. 보통 2시간이면 오르는 곳을 곱절은 더 걸려 도착했습니다. 꼭기대기다. 수고했어. 여기까지 올라오냐고. 정상이다. 아이고 고맙다. 아버지도 사랑해. 아휴. 왜 이렇게 정상까지 고집해서 오시는 거예요? 맨날 누워만 있으니까 밑에서 위만 쳐다보잖아요. 근데 이런 데 올라오면 그래도 위에서 이렇게 넓은 세상을 한번 쳐다볼 수도 있고 그런 느낌도 아이한테 한번 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올라오게 되네요. 누워서 천정만 바라보는 아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힘든 산행을 마다하지 않는 아버지. 유신이는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하늘 좀 찍어봐. 잘 나오나? 이 하늘 좀 찍어봐. 잘 나오나? 자 여기 보고 하늘이다 해봐. 하늘이다. 정상이다. 행복한 순간을 늘 사진에 담고 싶어하는 유신이. 유신이가 담고 싶은 건 아빠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도 하나가 좋아하게 생겼네요. 유신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버지와의 선행은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전문가에게 확인해봤습니다. 유신이가 표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른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어떤 1급 뇌병변 아이들에 비해서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아니면은 감성적인 게 굉장히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신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맨날 이제 업고서 산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가는 것이 유신이가 이제 자연을 많이 접하고 그리고 그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보다도 더 감성적인 부분이 있다고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많이 시켜주는 이제 부모님이 큰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오로지 유신이 노래? 아버지가 유신이를 위해서 바치는 노래야. 알지? 아버지 소원이 뭔지 알지? 처음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이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네. 그때가 화창한 여름날 오후였어.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너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 우리 함께 손잡고 같이 떠나자. 세상을 나의 사랑 나의 유신아 나의 사랑 나의 유신아. 이 단 하나의 소원 때문에 우는 거예요 지금. 단 하나의 소원이 뭔데요? 유신이보다 하루 더 사는 거.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나 내가 케어해줘야 되는 가족이 있는 보호자들의 소원이죠 사실은. 온 가족이 함께 잠자리에 들 시간. 아버지, 오늘 저기 뵙기 들어가. 유신이하고? 그래. 아버지하고 이렇게 깍지 딱 끼고 자자. 응, 이렇게. 깍지. 자, 됐어? 이제 이 깍지 이제 빼지 말자. 제 힘껏 손도 잡지 못하는 아들. 그렇게 아버지는 더 힘을 주어 아들의 손을 잡아봅니다. 꿈속에서라도 놓지 않도록 말이죠. 과연 남자의 골프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지는 순간 골프채가 달린 에이스로 힘차게 스윙! 어머머 설마 첫 셋에 홀인원? 아 아깝습니다. 슬슬 몸이 풀렸는지 공을 치는 족족 홀컵에 빨려 들어가는데요. 특히 남자의 퍼팅은 놀라운 정교함을 자랑한답니다. 나이스. 보기 4개. 아, 이거 운전도 하시는 거예요? 예, 운전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운전 전용 우수. 팔이
운전 전용 의수라고. 아, 운전할 때만. 운전용 의수를 끼고 어깨를 이용해 기어를 넣고 핸들을 돌리는 모습이 참으로 자연스러운데요. 운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99년대 땄으니까 뭐 한 19년 됐네요, 뭘. 오. 19년 무사고 운전 실력. 놀랍게도 남자는 양팔 절단 장애인 최초의 운전면허 취득자라고 합니다. 몸풀기로 가볍게 공을 주고받나 하던 순간 남자의 기습적인 스매싱. 강력한 스매시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백핸드 스매싱까지 자유자재. 의수를 낀 한 팔로 놀라운 기술을 연신 선보이는 남자에게 탁구인들의 시선이 쏟아집니다. 이렇게까지 탁구를 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었다는데요. 좋잖아요, 밥 먹는. 괜찮죠? 밥 먹는데 손질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 수저가 어떻게 낀 거예요? 만들어졌게 이게. 잠깐만요. 여기 홈이 있구나.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그것도 폐품이에요. 폐품? 테이프, 박스 테이프 다 쓰면 마지막 남는 거. 그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테이프를 쓰고 남은 심으로 만든 숟가락 의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남자가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향하는데요. 놀랍게도 벽에 걸려있는 건 직접 만든 의수들. 이건 다 뭐예요? 이거는 컴퓨터는 의수. 이거는 볼펜이 있어서 글씨를 쓸 때 쓰는 의수. 자, 여기는 또 이제 국자가 달려 있죠. 국어를 풀 때. 운동에 필요한 의수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수까지. 남자가 직접 고안한 의수만 해도 무려 2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40여 년 전만 해도 자신의 양팔로 살 수 있었다는 남자. 대체 어쩌다 팔을 잃게 되었을까요? 저는 1971년도에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에 전기 고압선에 감전돼 가지고 22,900볼트. 젊은 시절 건축 현장에서 철근 조립工으로 활약했었다는 남자.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감전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7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지만 두 팔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모든 것이 절망이었던 나날들. 과연 그를 다시 살게 한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18 올림픽 때에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장애인 올림픽에서 내가 기억에 TV를 보는데 아마 필리핀 선수 같아요. 탁구 선수인데 팔이 절단된 부위에다가 탁구채를 메고 탁구 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야,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마음가짐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마음 하나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었다는데요. 운동은 그에게 살아갈 힘과 목표가 되어주었습니다. 운동에 필요한 의수를 직접 고안하고 될 때까지 연습했다는 남자. 덕분에 각종 장애인 대회의 단골 입상자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뭘 하면은 스포츠 하면은 그냥 입상이네요. 그렇지도 않아요.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스포츠가 건강에 최고잖아요. 어디를 보나 건강에는 스포츠예요. 운동이죠. 언젠가부터 남자는 잃어버린 것을 생각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보다 조금 불편한 양팔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보배덩어리 있는 아이에는 이쪽 팔 다 양쪽 팔 다 이것만도 보배예요.
이거라도 없었으면은 골프 클럽도 못 끼고 운전 의수도 못 끼고 아무것도 못해. 진짜요. 이거 보배에 남아있는 이 팔이. 맞아. 예, 진심이에요. 얼마나 우리 몸이 소중한가를 알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좀 귀엽잖아요. 귀엽더라고 우리. 예, 귀여우신 것 같아요. 아, 웃고 살아야죠. 다음 날 아침 외출할 채비에 한창인 남자. 치아 좀 보세요. 양치를 할 모양인데요. 어째 양치용 의술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벽에 단단히 고정시킨 칫솔로 양치질을 시작하는 남자. 가능한 한 남의 손을 빌리지 않기 위해 늘 고민한다는데요. 아, 이건 칫솔이. 네. 이 닦고 헹궈 제 아이디어죠 뭐. 이제 누가 매주고 집사람을 매주고 그래요. 자, 뭐 얼마나 좋아요. 내가 다 해도 닦고 다 닦아줘요 다. 다 닦아줍니다. 뭐 하나도 손색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아, 일정 쓰는 거예요. 매일. 매일? 예. 아니 이거 팔에. 아, 팔한데 글씨 쓰는 의수입니다 이게. 글씨 쓰는 의수? 네, 글씨 쓰는 의수. 뭐 이거 얼마나 편해요. 업무에 필요한 필기용 의수를 고안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데요. 초창기 때는 갈고리 의수로 글씨를 썼고 발가락으로 썼고 입으로 썼고 그랬는데 이걸 만드니까 글씨도 잘 써지고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오전 내내 업무에 한창인 남자. 이번엔 컴퓨터 작업입니다. 컴퓨터용 의수 역시 직접 고안했는데요. 의수를 이용해 타이핑까지 가능합니다. 아, 이건 뭘로 만든 거예요, 의수는? 뭐 보시다시피 폐품이죠. 화분에 꽂혀 있는 철사, 그다음에 옷걸이 이런 철사를 이용해서 여기는 뭐 좀 단단한 걸 좀 꽂았네요. 일부러 이렇게. 마우스는 발로 작동하는데요. 독수리 타법이긴 하지만 컴퓨터용 의수로 무슨 작업을 하나 했더니 바로 신문 기사. 놀랍게도 남자는 장애인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신문사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어려움을 당할 시기가 있었어요. 저도 생활보호 대상자도 해봤고 아주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럴 때 정보가 필요하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신문으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넣어주자. 전국의 장애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올림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등등의 사연을 보내주는 게 우리 신문사가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남자를 찾은 제작진. 끝에 막대기 같은 게 달린 의수를 끼고 뭘 하려나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남자가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옷마다 소매를 잘라야 돼요. 자르고 그 자른 부위를 꼬매줘야 돼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재봉은 쉽지 않은 작업. 막대가 달린 의수로 옷 수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 성공했어. 봐, 이거 미시겠잖아요. 와,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입는 거예요. 과연 마음에 들게 수선이 됐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사이즈 잘 재단 잘했는데요. 아주 미싱도 잘 되고. 제작진이 미리 준비해둔 전기 스탠드를 수리해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고칠 수 있을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불 꺼주세요. 캄캄하니까 조금 난감하네요. 나사 구멍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은 듯한데요.
어둠 속에서 고전 끝에 스탠드 분해는 성공.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전선을 만지는 손끝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지는 것도 같은데요. 뜯는 거 어떻게 뜯었는데 이게 안에 내용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게 아주 난감하네요. 어느 게 나간지도 모르고 어느 쪽 선이 어느 선인지 모르니까 눈감 불 끈 상태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결국 백기를 들고만 베테랑 전파사 수리공. 이제 선생님이 그거 못했던 거 같이 이어서 할게요. 꺼주세요. 이번엔 남자의 차례인데요. 시작과 동시에 드라이버를 한 번에 찾아 나사를 풀기 시작합니다. 이거 속도부터 다른데요? 전선을 이리저리 만지는가 싶더니 단박에 끊어진 전선을 발견! 순조롭게 전선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일사천리!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이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과연 어둠 속에서 얼마나 잘 고쳤을까요? 불이 제대로 들어오는데요. 어이 들어오네. 한 60년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30년 경력 기술자도 놀란 이 남자의 정체는 대체 뭘까? 그런데 복도로 나온 이 남자의 모습이 어딘지 좀 불편해 보입니다. 심지어 발밑에 청소기에 걸려 비틀거리기까지.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자유자재로 보일 정도인데요. 선생님. 예. 어디 좀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손끝으로 모두 다 만져보고 이렇게 해야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봐야 알 수 있다고요? 그때 남자가 뭔가를 꺼내듭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시각장애인 장애인 카드입니다. 놀랍게도 1급 시각장애인이라는 남자. 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시신경과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의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다 하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변성이 그만큼 심하고 망막의 시신경 위축이 심하신 상태입니다. 기능 원인 불명으로 하루아침에 안 보이게 된 겁니다. 진짜 처음에는 설마 내 눈이 안 보일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5살 군대를 막 제대한 남자에게 찾아온 벼락 같은 시련.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증상이겠거니 했지만 평생 앞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진단에 모든 걸 포기하려 한 적도 여러 번. 눈으로 찾아온 어둠이 삶을 삼켜버렸습니다. 왜 진짜 병신이 되려고 그러면은 다른 병신이 되지. 왜 눈이 안 보이는 병신이 돼갖고 이렇게 고생하고 저거냐. 하면서 참 바위를 손으로 때리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느낄 수는 있어도 볼 수는 없는 세상. 30년 전 보았던 것들이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눈 좀 생각나세요? 눈 봤을 때는 눈이 봤죠. 진짜 내 모든 걸 주서 내 눈이 이렇게 다시만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내 거 모두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나 저럴지 몰라 살아생전에 한번 세상을 봤으면은 그게 꿈이겠죠. 피나는 노력 끝에 눈을 대신할 감각을 길렀지만 눈으로 보는 세상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손끝이 예민해도 동파될 수도관을 고치는 게 가능할까? 남자가 스티로폼 박스를 찾아 수도관에 씌웁니다. 이번엔 사정없이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더니 이것은 헤어드라이기 아닌가요? 드라이기를 스티로폼 구멍에 집어넣기 시작하는 남자.
대체 어찌할 작정일까요? 드라이기를 켜서 뜨거운 바람을 스티로폼 박스에 넣기 시작하는데요. 하하, 기상천외한 발상입니다. 외기는 여기다 뜨거운 물을 붓거나 이러면은 여기 배관이 깨집니다. 역시 맨손의 마법사, 만능손 사나이만의 비법이었네요. 어디 볼까? 물 나오는데요? 이제 물 녹은 겁니다. 네. 작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 밸브를 끼워서 수도관을 다시 연결해야 하는데요. 스패너로 꼼꼼하게 조인 다음 수전을 연결해서 마무리합니다. 여기도 나오네. 제대로 고친 것 같은데요? 이거를 왜 하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고치는 거는? 그 세입자가 이렇게 뭐 고장이 나고 이러면 자주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 고쳐달라는데 일일이 다 기술자 불러서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술자들은 뭐 그냥 왔다만 저거 해도 몇만 원씩이니까 그냥 제가 손수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가 식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고치는 것만 잘하시나 했더니 닭 손질하는 솜씨도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안 보이시는데 칼질을 하세요? 다 손끝을 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하고. 이게 제가 항상 저희들은 손끝이 제2의 눈이라고. 냉장고에서 뭘 꺼내나 했더니 고추장을 그것도 단번에 꺼내는 남자. 근데 이렇게 냉장고에서 뭐 이렇게 아시고선 꺼내시는 거예요? 손 닿는 대로 꺼내시는 것 같아서. 맨 우칸에는 양념 같은 거 두는 거 이런 게 있고 이제 중간에는 이제 반찬 이런 게 있고 맨 밑에 칸에는 이제 김치통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어디 있는지 이제 대충 이렇게. 과연 남자의 진단이 틀리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이거 뭐 완전히 다 끊어졌네 이게. 아예 그냥 끊어져 버렸네 이게. 그런데 이번엔 색이 다른 두 전선이 모두 끊어진 상황. 전선은 같은 색끼리 연결해야 하는데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우선 전선끼리 맞대봅니다. 그리곤 가만히 스피커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예, 이게 맞네요. 놀랍게도 소리를 듣고 연결 상태를 알아내는 남자. 안 맞을 경우에는 그 모노가 나온다 그럴까요? 그런 역할이 들립니다 이게. 좀 이걸 저거 좀 크게 해볼까? 이제 선이 이렇게 맞으니까 소리가 나오네요. 벌써 이게 딱 선을 딱 댔을 때 손이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 저는 아무리 들러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걸 왜 몰라요? 혼란당해 하는데? 전선을 잘 연결한 스피커를 다시 조립. 이쯤 되면 맥가이버가 따로 없습니다. 예, 진짜 아까는 안 들렸는데. 진짜 잘 나와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피디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안 나왔는데 잘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로 보이시는 분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봬도 그게 안 보이시는 분 같지가 않으세요.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잘 그래요. 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각 장애인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또 많은 봉사들에게 재능을 도움을 받아야죠.